예,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을 모아놓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7명에 대한 장관급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의 중입니다. 예, 취재기자와 함께 이번 인사청문회 후보자별 쟁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치부 최병호 기자 나왔습니다. 자, 최 기자, 이 지금 문희상 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 이 논의가 지금 끝났습니까?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진행 중입니까? 그럼 오후까지 계속 될까요? 지금 뭐 점심시간인데. 네, 점심시간 이후에 나오는 결과들을 각 당에서 나오는 결과들을 봐야 일정이 어떻게 합의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지금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한 명만 됐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이 확정이 된 것은 김현수 장관 후보자이고요. 예. 오는 29일에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예. 나머지 6명의 청문회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현재 여야는 이 청문회 일정을 가지고 또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을 거론하면서 이달까지는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달 14일에 청와대가 7명의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예.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15일 안에 청문회를 하고 그로부터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제출한 20일 이내에 청와대로 다시 보고서를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달 안에 청문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청문회가 굉장히 관심사가 높기 때문에 하루에 한 명씩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다음 달 초까지도 청문회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가장 큰 격전이 되겠습니다. 양쪽에서. 예, 그리고 또 지금 산호맹 이후에 여러 또 의혹이 또 제기가 되고 있고, 물론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되고 있습니다만. 조 장관 후보자는 내일이라도 인사청문회를 열어달라. 그렇다면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 이렇게 자신을 보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워낙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의혹들이 좀 많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예. 정리를 보면 크게 3가지 줄기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남한사회주의 노동연맹, 즉 산호맹 사건 연루 의혹이고요. 네. 두 번째는 사모펀드 74억 원 투자 약정 논란.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조 후보자 부인의 부동산 위장 매매 의혹 등입니다. 예. 이 산호맹 사건 연루 의혹은 조 후보자가 울산대 전임 강사 시절이던 지난 1993년에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은 산호맹 산하 조직에서 활동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예. 당시 조 후보자는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산호맹에서 활동한 전력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한국당에서는 엄격하게 법을 준수하고 국가 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활동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예. 그의 낙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사모펀드 74억 원 투자 약정 논란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된 2달 뒤인 지난 2017년이죠. 가족의 총 재산이 56억 원에 불과한데 그보다 훨씬 많은 74억 원의 사모펀드 블루코 밸류업 1호에 가입하기로 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야권에서는 현재 이것을 두고 조 후보자 가족이 무명의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점은 이 사모펀드가 조 후보자의 가족 펀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고요.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이 사모펀드의 실질적 소유주는 이 조 후보자의 오촌으로 지금 확인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또 오전에 나온 소식인데 네. 의혹 제기죠.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네. 그러니까 부산의학전문대학원 이쪽을 다닌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2015년 이후에 2016년까지 200만 원씩 장학금 1,600만 원, 총 1,200만 원이군요. 네. 1,2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고 유급을 당한 적이 있다. 2015년 1학기 3과목 낙제 이렇게 돼 있군요. 이 부분도 보면은 설명을 좀 잘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네. 이거 지금 더불어민주당 여당에서는 어떻게 방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그 곽상도 의원의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조국 수석으로부터 조국 후보자로부터 직접 해명을 듣지 못했고 예. 민주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해명을 지금 확인해 보니까 뭐라던가요?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그 딸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면서 장학금을 수령한 사실은 맞다.
다만 지금 곽상도 의원이 제기하는 것은 민정수석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이었던 당시 민정수석과 부산대 유착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러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딸이 당시에 장학금을 받았던 시절은 박근혜 정부였고 예.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부산대학교에서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될 걸 알고 장학금을 줬겠느냐. 그러니까 그 장학금이라는 것은 그 교수가 자의로 제공하는 그 장학금인 것은 맞는데 그것이 어떤 민정수석과 그 부산대 유착으로 통해서 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당시 조국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는 직을 유지하고 있었죠? 네, 2015년도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장 전입 문제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7대 인사 원칙을 밝히면서 그 안에 넣었던 건데 네, 맞습니다. 민정수석이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것은 상황이 다 더 복잡하기 때문에 화면에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은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실에서 제공한 화면인데요. 예. 간단히 정리하면 조국 후보자가 주택이 한 채라고 공개했지만 사실상은 세 채라는 설명입니다. 예.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모 씨가 2011년 11월에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를 조 후보자의 친동생의 전 부인, 그러니까 전 재수죠. 조모 씨에게 3억 9천만 원에 팔았고 조 후보자의 모친은 현재 조 씨가 소유 중인 또 다른 부산 빌라에 살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예. 이는 간단히 설명하면 조 후보자의 친동생이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했고 그 위장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돌려놓은 것 아니야라는 의혹으로 이어졌습니다. 예. 이런 의혹에 대해서 조 후보자는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일부 국민정서상 조금의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장 매매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 후보자의 전 재수는 오늘 호소문을 발표해서 직접 개인사를 털어놓으며 위장 매매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정치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조 후보자가 현 정부의 민정수석을 지냈고 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 만큼 자신에게 제기한 의혹에 대해 소상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통상 보면은 인사청문회 준비단 여기서 그때그때 해명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해명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조국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라는 기조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다른 후보자들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데 어떤 쟁점이 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소외받고 있다고 해주셨는데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 의혹과 부실학계 참석 논란에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윤상직 의원은 최기영 장관 후보자의 아들에 대해서 예. 그 현재 아들이 30살의 대학 학생 신분인데 보유한 재산이 1억 원이 넘는다. 예. 그런데 학생 신분으로 어떻게 1억 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할 수 있었겠느냐. 이것은 부모, 즉 최기영 장관 후보자로부터 물려받은 것인데 네. 장남이 증여세를 낸 전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부실학계 참석 의혹은 제자와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것을 위장학회로 알려진 국제학술연구산업연합회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 발표했다는 논란입니다. 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 등으로 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고요. 예.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016년 한국투자공사 사장과 수출입은행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부 의원들에게 2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논란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 조국 후보자에 비해서는 물론 이제 의혹이 제기된 것들은 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야당에서 그렇게 공부를 안 했다 이런 또 생각이 드는군요. 네. 예. 어떻게 보면 너무 조국 후보자 낙마에만 지금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예. 다른 후보자들은 조금 연구를 안 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섭섭해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후보자들.
뭐 그런 생각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야당 자유한국당 측 그 당직자 주요 당직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들은 뭐 명명백백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조국 후보자를 잠재적인 대선 후보로 보고 있다. 예. 지금 또 그 황교안 대표가 또 잠재적인 야권의 대선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비슷한 프레임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서 네. 상당히 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 의혹이 이렇게 제기된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이 된다면 네. 야당 반발이 상당하겠죠. 어떻게 전망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한국당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국 후보자 낙마에 모든 지금 전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예. 매일 오전에 인사청문 대책회의까지 열면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격 포인트는 역시나 조국 후보자 낙마고요. 황 대표는 죄송합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도 이 나라가 대한민국인지 조국 민국인지 모르겠다면서 조국 후보자에 관련된 의혹은 듣기만 해도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의혹들로 이 의혹을 알고도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면 국민에 대한 조롱이고 만약 대통령도 의혹을 모르셨다면 대한민국 인사검증 시스템이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다 망가졌다라고 예. 지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뭐 장외투쟁까지 검토한다고 해요. 근데 그 장외투쟁을 한번 하면은 돈이 그렇게 많이 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예. 밖에 나가서 이렇게 집회도 해야 되고 시민들도 모여야 되니까 예. 그렇게 된다고 자유한국당 지금 돈이 없다고 하는데 그 얘기도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 장외투쟁 비용은 제가 다시 한번 취재를 해서 예. 정확하게 뉴스 분석을 하도록 요즘 하겠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많이 빠져나갔답니다. 네.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어법조 이런 얘기도 나오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법조라는 말을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차피 법무부 장관은 조국이다라는 말입니다. 예. 지금 야당에서 이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고 해서 인사청문회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라는 분석인데요. 예. 그만큼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조국 후보자에게 대해 거는 검찰 개혁과 그 권력 개편에 대한 의지와 기대가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예. 현재 한국당에서는 이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노리고 있기도 하지만 은근히 이 조국 후보자가 정말로 법무부 장관 임명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이라는 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당에서는 조국 후보자가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 다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한국당의 그 공격이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공격이 너무 올드하다. 예.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공안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 조국 후보자의 산업명 전력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데 네. 이것이 대중들에게는 너무 올드하게 비치는 건 아니냐. 공안검사 대 민주투사의 프레임으로 돼서 오히려 한국당에게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민주당 쪽에서 나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프레임은 좀 정확하게 보면은 검사 대 양심수 이런 것보다는 과거에 어떤 전력이 있었는가 이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럼 프레임에 태워서 가면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청문회 나오는 저격수들이 누굽니까? 김진태 의원이 아무래도 가장 핵심적이고 왜냐하면 예. 김진태 의원은 조국 후보자의 서울법대 후배이면서 예. 또 그 황교안 대표처럼 공안검사 출신으로 또 대표적인 친박 의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청문회에서 이 조국 후보자와 결전을 벌일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계속되고 있고 같은 질문이 또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지만 네. 사실 무슨 산업행위나 사모펀드 이런 것보다는 법무부 장관이면 네, 사형제도에 대한 철학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네, 맞습니다. 이런 좀 격조 있는 질문이 오가야 되는데 네. 너무 개인사로만 간다. 물론 이제 그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국무위원이라든지 네.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을 볼 때 그렇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거 계속 또 이렇게 반복이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예, 저는 사실 조 후보자에 대한 이 비판을 볼 때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떠올랐는데요. 예.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인사청문회를 할 때도 그 본인의 어떤 정책과 가치관보다 예.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또 혈연 관계도 아닌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이 핵심 이슈가 됐거든요. 네. 이번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역시 이혼한 동생의 이혼한 전처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인사청문회가 너무 신상털기로 지금 전락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지난 13일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힘을 모아서 인사청문회를 정책 검증이 되도록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문회 일정은 오늘 나오겠죠? 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게 되면 결정이 되게 되면 또 속보로 준비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네. 예, 오늘 고생했습니다.